그 맛에 대한 표현이 되게 풍부하죠. 맵다 할 때는 매워요 라고 하겠죠. 스파이시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어로는 얼큰하다, 칼칼하다, 매콤하다 너무 많잖아요. 이 역시 이 단어들은 다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매콤하다 정도는 조금 맵다 정도?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거 조금 매워요. 근데 칼칼하다라는 표현은 목이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얼큰하다라는 말은 제가 봤었을 때는 제 뇌피셜이지만 국이 맑아요. 하얀 탕인데 매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20년 정도 된 영국에서 온 번역가 볼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 새로운 분 한 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1년 차 된 번역가이자 통역사인 가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Bonjour. Ça va? Ça va et vous? 제가 얼마 전에 단역 하나 했었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역할은 프랑스 요리사.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님께서 프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 Voilà라고 하셨어요?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아주 arrogant hand. 번역사 사이로는 한국어 번역하는 거는 뭐 한국이 약간 악마의 언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어에서 불어로 번역하는지 아니면은 프랑스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지가 이 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는 어렵고요.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한 안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어 어느 정도 잘하는데 그래도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다면 되게 약간 중학생처럼 썼을 것처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한국어에서 불어로 번역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바로 옮기려고 하는데 정확한 말이나 표현이 없는 거예요, 불어로.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순서로 하면은 훨씬 더 쉬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A 표현을 괜찮은지, B 표현을 괜찮은지, C 표현을 괜찮은지를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할 때는 어떡하지? 많은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할 때 자막 번역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몇 자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한 줄에 뭐 40여 정도? 근데 한국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엄청 길어지거든요. 글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네. 한국어로는 한 글자, 두 글자인데 불어로 번역하려고 하면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길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길치는 딱 한 단어잖아요. 불어로 번역하려면 une personne qui n'a pas le sens de l'orientation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네. 영어에서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더 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한국 문법상으로는 이런 문장 있잖아. 내 샌드위치 먹었던 사람. 이거 영어로는 the person who ate my sandwich. 이렇게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번역하고 있었는데 우리 손녀. 근데 영어로 하면 말은 간단한데 글씨 되게 많아요. My granddaughter. 이제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되는데 불어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책 작별하진 않는다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이 제목 자체가 불어로 번역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작별하진 않는다는 아니 주어가 누군가? 나? 너? 우리? 그래서 그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불어판 번역하시는 분이 불가능한 작별로 번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번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불가능한 작별이잖아요. 그럼 주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불어로. 근데 저도 번역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거 주어 생략했을 때는 한국 사람한테 뜻은 되게 명확하냐고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딱히 답이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어 없는 문장은 되게 골치 아프죠. 그 또 하나 있어요. 완전히 약간 문화적인 요소이기는 한데 한국적인 정서라고 해야 되나? 장인어른 아니면은 올케 아니면은 뭐 김서방 이런 거를 대체 어떻게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될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러야 되나? 근데 이름을 쓰면은 그 문화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뭐 번역하고 있었는데 여자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고 한 여자는 다른 여자한테 넌 더 이상 나 언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근데 이거는 영어로 뭐 당연히
번역은 할 수 있는데 뜻은 없어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아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장면들은 제가 지금 번역하고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은 90% 이상은 그냥 이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은 있는데 누구나 다 이사장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쪽지를 썼어요. 이사장님, 하트 모양, 선생님. 근데 그 영어로 the chairman loves teacher.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 뭐 실장님, 뭐 그런 건 번역할 수가 없어요. 같은 회사에서는 뭐 김대리 있고 김 실장 있으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다 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예시도 있는데 계약상에는 을과 갓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개념은 없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럼 이게 누가 을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갑이라는 표현을 못 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직원, 상사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있는데 콩글리시 있잖아요. 영어 단어 같으면서 진영어 아니죠. 그럼 갑자기 저 질문이 있는데 컨디션이 좋다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시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다. I'm feeling okay. 왜냐면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저는 컨디션이 좋다라는 말 계속 들어보니까 My condition is good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저도 K-드라마 볼 때는 그 자막 외국인 했는지 아니면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했는지 100% 티나거든요. 한국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시원하다. 아니면은 막 마사지가 엄청 아픈 거예요.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시원하지. 뭐가 시원해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제 프랑스어로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진 않으면은 좀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섹스 코미디 하나 했었는데 그것도 섹스트립 나오는 것도 번역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받는 돈 비해서 그리고 마감하는 날짜 비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빨리 넘어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끝나는 건 낫는지 약간 전쟁이죠. 이 문장,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신 분이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데드풀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황석희 번역가님의. 근데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크레딧 있잖아요. 영화 끝나고 이제 끝까지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크레딧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감독 돈만 많이 쳐받는 조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제작 돈 많은 호구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번역가가 캐릭터의 정서 살리려고 그리고 미국적인 그 개그를 살려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한국어로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막에 집중을 하진 않고 오로지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삐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번역하고 있었는데 여자 2명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친한 친구예요. 절친인데 한 여자는 머리에서 남자 하나 보인다. 그래서 이 남자 되게 멋있다. 난 데이트하고 싶다. 근데 다른 여자는 알고 보니까 나의 옛날 남자친구다. 그래서 이 여자 뭐라 했냐면 내가 싱글이어도 나는 친구한테 의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남자는 노터치다.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chicks before dicks. 고추 말고 친구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번역했었거든요. 주는 뒤에 이제 먼저 친구 먼저. 친구 먼저지. 고추 말고. 근데 이 사실은 영국에서는 여성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고객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진짜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도 있죠. 막 존댓말 하는데 학생이나 선생님 있으면은 뭐 교수님이나 있으면 이제 존댓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유유유유유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난감하지 않아요? 이걸 번역하면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주인공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윤 선생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윤쌤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쌤. 근데 단어 영어는 딱히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불어도 마찬가지 없어요. 뭐 여자면 미스라고 하고 뭐 남자면 sir라고 하고. 근데 이런 거 이거 윤 선생하고 윤 선생님하고 윤 쌤하고는 구별하기는 쉽진 않아요 영어로.
지금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한국어로 한 음식인데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 맛에 대한 표현이 되게 풍부하죠. 예를 들어서 맵다 할 때는 매워요 라고 하겠죠. 스파이시. 스파이시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어로는 얼큰하다, 칼칼하다, 매콤하다 너무 많잖아요. 이 역시 이 단어들은 다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매콤하다 정도는 조금 맵다 정도?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거 조금 매워요. 근데 칼칼하다라는 표현은 목이 아픈 거예요. 매운맛인데 목이 아픈 거고, 아니면은 뭐 얼큰하다라는 말은 제가 봤었을 때는 제 뇌피셜이지만 국이 맑아요. 하얀 탕인데 매워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고소하고 구수하다라는 표현도 불어로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영어에서는 고소하다. 고소하다, 그냥 구수하다. 생각하는 단어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moreish이라고 하거든요. Moreish is like 보다 더. 딱 똑같은 뜻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그 단어 사용할 것 같은데 뭐 육회, 상쾌, 통쾌. 아, 육회, 상회, 통회. 맞아요. 근데 사전에 보니까 영어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 케이스 꽤 있어요. 가끔은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수고했어요. 아, 네, 공감해요. 저거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단어. 수고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뭐 뜻은 알겠는데 이 영어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회식 아니 뭐 행사하고 다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이, 수고했어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굿바이로 시작하는데 근데 나중에 또 굿바이 따로 하니까 한 1분 동안 다들 그냥 아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뭐 내봬요. 뭐 들어갈게요. 아이,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굿바이 쓸 수 없잖아요. 굿바이. 지금 방금 하신 얘기도 회식이라는 단어가 회식이라는 게 회식. 프랑스 문화, 유럽 문화권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고하셨어요는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프랑스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막 헤어질 때는 뭐 수고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거든요. 혹시 그런 말이 있나? 그래서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그냥 안녕 잘 가 이렇게만 하지. 게다가 우리는 반말하잖아요. 네. 뭐 계급이 달라도 그냥 반말하는 거잖아요.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지? 이 번역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면은 이제 번역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어 혹은 뭐 영어 못하면은 작가가 혹은 그 작품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을 제대로 고스란히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안 하죠. 그것 때문에. 왜냐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전달할 수 있겠지만 멋있게는 못해요. 한국말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어떤 작품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보다 알아야 되는 걸 굉장히 많아요. 이 작가의 성향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번역할 때는 해석 한 20% 정도 되고 번역은 80% 정도 되는데 뭐랄까 원작은 악보라고 하면은 이 번역이 연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은 한국어 언어 자체가 뭐 섬세하고 어렵고 단어 되게 풍부하고 여러 얘기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양파 같은 존재예요. 까도 계속 나와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이 언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의 정서, 관습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티키타카로 한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친해지고 하잖아요.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었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쵸 보람이 있죠. 한국 문화라는 거를 소개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번역할 때는 약간 부담 느끼는 거야. 뭐 책임감 지고 싶은 거죠. 그쵸. 왜냐면 제가 번역하는 거 보고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번역 제대로 해야 그거 보고 아, 이 말은 이거고 뭐 한국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습관이 있다. 한국 와서 큰 실수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책임감 있게 무조건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그 회사에서 뭐 한 번 실수해서 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번역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작품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게 저희도 말 습관이 있잖아요. 네. 말투라던가 저희가 쓰는 어휘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연령대별로 다르고 살아왔던 그 환경 따라 쓰는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어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는 나였으면은 저렇게 번역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번역이 정답이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답이 없어요. 그나마 모범답이 있다면 제가 하는 것입니다.